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환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장모 최모 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했고 또 이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동안 근데 장모는 이 위조 혐의 관련해서 처벌받지 않았는데 일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수사나 고발이 됐으면 네. 진행이 됐어야 마땅한데 네. 이제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두고 아직까지 좀 안 된 점은 다소 의문스럽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네. 이제 그 대검 아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였나요? 네, 네, 이쪽에 네. 진정을 넣어서 이게 이제 의정부지검으로 배당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네. 뭐 아직 수사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사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또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니까 뭐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신분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네. 공평 무사한 모습을 좀 검찰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진정 낸 게 지난해 한 10월인가 그렇고 네. 의정부 뭐 배당 받았어도 그동안 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급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SNS에. 저도 MBC 스트레이트 본방 사수했다. 방송에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이 나갔더니 잠들어 있던 사건 기록이 벌떡 일어나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일어난 겁니까? 뭐 저간에 의정부지검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네. 대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네. 사건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건은 아니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 기록은 이제 법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잔고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알려져 있는 혹은 이제 위조했다고 알려져 네네. 있는 신한저축은행에서 네네. 이제 그런 잔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네네. 아주 어려운 수사는 아니고 수사를 할 것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어려운 건이었겠죠. 네. 뭐 검찰 그 수사력을 집중하면 2주 안에라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주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 기자는? 예, 일단 뭐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들이 네.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됐다라는 것들이 꽤 오래된 일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게 뭐 어쨌든 뭐 누가 이거를 위조를 먼저 제안했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핵심 당사자가 무려 300억이 넘는 금액의 잔고 증명을 위조한 건데 네네. 그거를 검찰이 위조됐다라는 거를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알고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네네. 그럼 검찰이 설명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는 그게 기소할 거리가 아니라고 봤다든지 아니면 뭐 수사 계획이 있었다는 것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도 당시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뭐 이것만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이 사건이 뭔가 잘못 처리된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잔고 증명서가 무려 4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을 하면은 340억이 넘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법정 진술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일반인 상식은 오히려 이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검찰의 친인척이어서 저는- 봐줬다라는 아, 게 상식일 수도 뭐 있으니까. 그럴 네. 수는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지금 7년 전 일인데 이제 네. 사문서 위조죄 관련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뭐 얘기가 나뉘죠. 왜냐하면 사문서 그 잔고 증명서에 적힌 날짜가 이제 제일 처음 작성된 것 기준으로 하면 2주 후가 이제 만료고요. 근데 네네. 잔고 증명서가 여러 개고 그래서 이제 제일 늦은 거는 2013년 10월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4월, 6월, 10월 이렇게 있죠. 네,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냐? 이게 네. 뭐 이제 사실은 공소시효에 닥쳐서
부실 수사를 해서 부랴부랴 기소를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해서 네네.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좀 기소가 약간 부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초의 건을 좀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그 부분까지 참작돼서 형량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수사와 정확한 기소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검찰은 이렇게 뭐 시간을 한참 끌고 있는 반면 경찰은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네. 항상 또 검찰 사건에 대해서는 또 두근두근하면서 사건을 진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7월까지는 어차피 수사권 지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어서 뭐 연장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도 지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국 국면 이른바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뭐 위조, 네. 기소, 네. 공소시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박사들이 됐어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그때도 뭐 얘기했지만 조국 수사가 그래서 두고두고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냐라는 네. 잣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중잣대 논란이 계속 네네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혹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자신들이 지난 몇 개월의 세월이 자신들에게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가미처럼. 공소시효 연장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 네. 연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적절치는 않고요. 아, 그 공소시효 그렇겠네요. 연장이 되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네. 직권 중에 기소되지 않으니까 그럴 네, 때는 네. 이제 시효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실관계에서 시점. 예, 시점이 사문조 위조 시점이 언제일지가 네. 정확하지 않으니까 최초의 잔고증명서가 이제 발행된 날짜로 적힌 날을 네. 기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2주 남았다는 것이고 네. 근데 또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 행사 시점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것까지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고증명서 중에 하나는 10월이니까 그때까지로 봐도 넉넉하게 또 일부는 기소가 안 되더라도 네. 일부는 기소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난 것은 아니다. 네. 뭐 그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2013년 10월에 이 10월이라고 찍힌 이 잔고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다. 이런 설명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한 기자가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른바 N번방 사건. 핵심 용의자로 추정되는 박사라는 인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음 보도한 게 김한 기자였고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편지도 받았습니까? 네, 오늘 저희 24시 팀, 네. 한겨레 24시 팀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그래 오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보도를 해주어서 음. 기자 정신을 발휘해줘서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네. 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네.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런 편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겨레신문에 보내주었습니다. 취재하면서 장관한테 이렇게 막 편지 받고 이런 적 있어요? 난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이례적이죠. 굉장히, 네,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 가을 겨울에 또 기자상을 좀 받으실 유력한 후보가 되지 기자상도 또 않을까. 남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챙기시고요. 이번 기회에 N번방 사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한겨레신문이 지난 11월에 처음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처음에 제보를 받았어요. 저 이제 한겨레신문 사회부가. 그러니까 어떤 제보를, 거였냐면 네. 이 텔레그램에 고등학생들이 이런 네. 성착취물을 운영하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운영하는데 한 9천 명 정도가 거기 모여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제보 이전에는 아예 이런 세계가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보 받은 내용대로 URL을 찍고 들어가서 보니까 네. 진짜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이 거기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거가 뭐 한 번 보도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첫 보도를 저희가 했는데 첫 보도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털자. 이런 이제 모의가 막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걸 저희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뭐 실제적으로 뭐 그 채팅방 내에서의 막 조롱과 협박, 뭐 기자를 향해서요. 네네. 네. 그리고 뭐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뭐 길 다닐 때마다 뒤 돌아보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막 언동들이 막 오고 가서 네. 이게 우리가 보도를 제대로 하려면 특별취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4시 팀에서 팀을 꾸려서 그 후에 이제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저희가 그 보도를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3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0건 정도. 네, 그 보도를 내놨었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박사는 이 텔레그램에서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시키는 거에 시초가 된 인물이 네. 엠번방을 운영했던 갓갓입니다. 갓갓. 네, 네, 네.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였는데 이 갓갓이라는 그러니까 이 엠번방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결제 체계가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그 비밀스러운 방들이지만 입장을 하면 그 방에서 이제 누군가가 만들거나 혹은 갖고 있던 네. 성착취물을 보는 수준이었는데 유포하는 걸 그냥 거기서 그냥 그쵸. 보고 있는 예, 같이 예, 관찰하는. 공유하는 네, 정도의 네. 배포, 유통, 공유를 하는 네. 정도였는데 박사는 그거에 대해서 결제 시스템 죄송합니다. 네네. 결제 시스템을 아예 만든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돈벌이 수단을 그렇죠. 그 마- 성착취물을 마련했다는- 통해서 네.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네. 활동을 했었고요. 또 박사방은 특히 엠번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을 시켜서 네. 저희가 취재했을 때 이제 확인했던 것만 해도 한 30여 명 이상의 네. 여성들이 피해자로 이제 음. 피해자가 됐었고 그 중에는 이제 10대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다수 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건 가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그냥 자발적인 게 아닐 거잖아요. 협박을 네. 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찍혔을 텐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그 대상이나 말씀 과정, 예, 네. 먼저 드리면 이게 가해와 피해 구도가 아니라 범죄와 피해 구도입니다. 그 아, 방에 있는 네, 분들 거기에 방에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네. 범죄와 피해 구도고요. 협박은 뭐 별다른 수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그 타깃이 될 만한 네. 여성을 물색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올린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이 여성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여성을 물색을 해서 그 여성의 신상을 받아냅니다. 먼저. 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마치 무슨 뭐 모델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걸 해줄 것처럼 네, 접근한다던가 네, 네. 이런 뭐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취업에 필요하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신상을 확보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자의 신상도 털자라고 얘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상을 확보하면 이 신상을 갖고 열심히 신상을 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니는 학교라든지 집 주소라든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상을 직장이나 넘기면 다. 주소가 다 나오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걸 갖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다 알리겠다. 네가 이런 고액 알바를 네.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네. 혹은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라는 걸 네 주변에 알려서 너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협박을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어떤 요구들을 합니다. 뭐 엽기적인 뭐 사진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가학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막 바로 지금 협박을 또 이제 찾아가서 뭐 네. 어떻게 할 것처럼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이미 신상이 털린 피해자들은 네. 이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정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한 번 요구에 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끼를 물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네. 부분도 있는데. 네. 네. 어찌됐든 처음에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나름 신뢰하고 뭔가 신상 정보를 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피해에 빠진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즉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포지션이 된 네. 분들이 그래서 역설적이고 더 빨리 그 피해자가 되는 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떤 특정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네. 음란물을 또 만들어서 그 엠번방이나 그 다크웹의 네.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면서 합성을 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방들이 있는데요. 제가 네.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그런데 뭐 지금 지인 능욕방이라고 해서 자기의 지인을 합성을 해갖고 네. 그거를 막 유포하면서 협박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뭐 교사방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들도 그래요?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런 세계를 기성 언론이나 어떤 수사나 제도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경찰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런 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네.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그 성범죄범을 경찰이 검거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양형 기준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다크웹 사건 때 다른 나라들은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뭐 5년 이상의 그렇죠. 처벌을 네, 내렸는데 네. 저희는 이제 최대 규모의 운영을 했던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는데 뭐 1년 6개월 이렇게밖에 맞아요. 형을 안 네네. 받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네. 초범이면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일선에 있던 경찰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잡아도 법정에 가면 네. 초범이면 뭐 집행유예 주거나 네. 벌금 주거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인력을 투여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입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단순 소지,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지만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1년 이하로 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어 영리 목적으로 뭐 이른바 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배포했다 이러면 뭐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네. 사실 물론 이제 피해 당사자분들은 7년도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겠죠. 네. 어쨌든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입법적으로 뭐 형이 법정형이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실제 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하겠죠. 판사들은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1년 반, 뭐 1년 6개월 이 정도면? 네, 뭐 그런 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범죄의 어떤 심각성이나 범죄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는 네, 심각성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 보도 이후에 이게 첫 번째 이제 국민청원 법안이 돼서 네. 법사위로 이제 1호 법안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네.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여성들이 만들어낸 이 문제가 너무나 나의 문제고 당장 내가 어떻게 위협받고 공포 속에서 저 피해자가 곧 나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심정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대다수인 거에 비해서 그 문제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그 당사자들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N번방이라는 게 기자들이 접근해서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판결 내릴 거라면은 판사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검찰에서 당연히 그렇죠. 충분히 증명을 네네.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고도 그런 텔레그램은 뭐, 그 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서버가 해외에 서버라서. 있고 서버라서. 그다음에 네. 국제공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례가 지금까지는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네. 지금 그 다크웹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공조 수사를 해야 되고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영장을 받아서 그거를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수사 기법상의 어려움이 사실 좀 있었는데 경찰이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텔레그램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는데 옛날에 텀블러라는 사이트도 처음에는 아, 그쪽 네네. 업체에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네. 생겼던 문제들이 있어서 네. 이게 조금 경찰도 뭐 각 과역 단위에서 하긴 하지만 좀 별도의 좀 특별 팀을 제대로 좀 꾸리고 이거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좀 행정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법사위에서 그걸 논의하면서 국민청원에서 제안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뺀 법안을 개정안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그렇게 되죠? 네. 국민청원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진 채 네. 다른 법안이 마치 국민청원에 올라온 걸 반영하는 올라온 걸 것처럼. 반영해서 입법하는 것처럼 해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뭐 국회가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바뀌면 그 1호 국민청원 법안이 되는 취지에 맞게 좀 그 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그 되지 개정안을 누가 발의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3682번님, 그 박사라는 사람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네네. 있는 중이고요. 네. 아직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뭐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 운동을 했던 네네네. 그 시민단체에서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래서 네. 경찰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신상 공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현재는 이제 굉장히 흉악한 이제 범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데 네, 이것도 흉악해요. 네. 네, 이거는 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또 제보도 있고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자가 있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또 해줄까 또 경찰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도 결국 법원 가면 유야무야 되는데 이런 좌절감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제보를 받으시거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N번방이 그 원조가 됐던 N번방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만 존재했어요. 그 각가시라는 유저는 그 이후에 텔레그램을 떠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N번방의 자료를 다운받아 놓거나 N번방의 운영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네. 이른바 이제 카피방이라고 불리는 네. 유사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방에 있던 그 내용물들을 그대로 그대로 갖고 옮겨가는 있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럼 그리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방이. 그러니까 박사도 이 N번방을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이제
아류이면서 동시에 그 거기서 결제 수단을 추가하면서 더 그걸 시스템화한 인물인데 이게 결국엔 N번방을 카피했던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방들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고 최근 보도를 보면 이제 텔레그램이 대대적으로 수사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알려진 이후에 네. 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네. 그런데 그렇게 플랫폼을 바꿔가지만 결국 거기에 있던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네. 뭐 이런 상황이죠. 920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그 사람 잡혔으면 지금 텔레그램엔 N번방 없어지나요? 지금 뭐 답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박정섭님, 윤 총장 장모 사건이나 텔레그램 N번방이나 들으면서 앞으로 큰 사건 사고이든 큰 사건 사고이든 작은 사건 사고이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나요? 이런 문제들 항상 공소시효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그쵸,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보통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공소시효를 없애야 되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간단한 같습니다. 문제는 왜 아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네. 무고에 가까운 고소고발이 또 남발되면 네. 뭐 사실은 죄가 없는 혐의자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조사를 받는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범죄 정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뭐 단체들에서도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 기자가 뭐 신문에 글을 쓰셨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취재 네. 후기 같은 글을 저희 네네. 신문에 제가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처벌하는 경험을 우리 사회에 남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엄청난 범죄고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삶을 그럼요.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네, 네. 이런 범죄인데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잠깐 거기서 그랬지만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경험을 갖고 네. 사회에 나오게 되면 네. 우리가 그 이후로 발생될 문제는 지금과는 완전 양상이 다를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네. 반드시 이 부분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